무좀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이렇게 무좀으로 고생한 분들은 무좀처럼 끔찍인 병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수년 혹은 심지어 10년 넘게 완치가 되지 않는 무좀. 한번 걸리게 되면 무좀보다 더 끈질기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다는 무좀이 특히 여름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데, 가렵고 게다가 물집까지 생기는 무좀은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을 은신처로 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곰팡이균에겐 여름철 사람의 발이 숨어 살기엔 최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독한 가려움으로 인해 무심코 발바닥을 긁게 되면 손과 손톱, 그리고 몸 이곳저곳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는데요. 매년 여름 이렇게 무좀에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걱정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정도가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곰팡이균의 30~40%가 무좀의 원인을 차지할 만큼 무좀은 흔한 피부질환입니다. 곰팡이균이 잘 생기는 환경은 습기 찬 곳에서 잘 자라고, 발에 땀이 많거나 발을 씻은 후에 발을 안 말릴 때, 신발이나 양말이 꽉 끼일 때, 또 더운 날씨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이 감염 후 매개체가 됩니다. 가족 간의 감염도 25%에 이른데, 가족 중 한 사람이 무좀이 있으면 다른 가족에게 전염하게 됩니다. 만성 무좀 환자들 중에는 그 전염원이 손발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증상은 없지만은 만성적으로 손발과 몸에 전염되므로 만성 손발톱 무좀은 완전히 치료돼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좀의 원인은 바로 곰팡이균입니다. 무좀의 원인균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진균 도말 검사인데요. 환자의 발에서 각질을 긁어낸 다음 수산화 칼륨을 떨어뜨리면 각질은 녹아 없어지고 무좀의 원인이 되는 백선균만 남게 됩니다. 발톱뿐만 아니라 손톱, 그리고 각질층만 있다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무좀은 두피에 무좀균이 감염되게 되면 탈모를 동반하는 두부백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얼굴에 발생하면 안면부 백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무좀균을 손으로 긁다가 몸통에 무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체부백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타구니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완선은 자칫 습진이나 성병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은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 있는 무좀은 몸 전체로 번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몸에 따라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 무좀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무좀균이 머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부백선이라고요. 몸에 있는 것을 체부백선, 또 손에 있는 것을 수부백선, 또 사타구니에 완선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흔한 발톱이나 발에 족부백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에 생긴 곰팡이는 몸에 둥근 반 모양으로 넓게 번지는 모양을 보이고요. 얼굴에도 이런 식으로 이 체부백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타구니의 완선도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요. 무좀균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곰팡이균에 생기는 다른 타입의 무좀 감염을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루르기 환자로 이 몸 체간에 갈색 모양으로 둥글게 번지는 그런 곰팡이 감염입니다. 또 입 안에 하얗게 아구창이라 그래서 칸디다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아의 입이라든가 이 어른의 입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곰팡이 감염, 특히 칸디다 감염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습도가 갖추어지면 감염이 되는 무좀균. 그렇다면 무균은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 것일까요? 무좀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체육관, 헬스클럽, 그리고 수영장 등 무좀 환자의 각질이 널리 퍼진 곳에서 감염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 땀에 젖어 피부가 물러져 있는 환경에서 잘 건조시키지 않았을 때 더 쉽게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전신 어디에도 감염될 수 있는 무좀균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무좀이
바로 손발톱 무좀인데요. 일단 무좀에 걸리면 손발톱의 색깔이 변하면서 쉽게 부서지고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통증이 없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톱 무좀도 나타나는 형식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톱의 끝에 주로 침범하는 무좀 형태가 있고요. 이 발톱 위쪽에만 표재성으로 오는 그런 무좀도 있습니다. 또 살과 맞닿는 근위 부위에만 오는 발톱 무좀이 있고요. 아예 발톱 전체가 먹는 그런 발톱 무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의 형태도 이런 부위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즉 치료 기간이 전체가 먹었을 때는 치료 기간이 길 테고 끝에 부분만 먹을 때는 좀 짧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좀이 확인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항진균제 연고를 바릅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바르면 가려움증이나 물집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완전히 죽지 않으므로 감염된 피부가 새 피부로 교체될 때까지는 최소 6주에서 8주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우선 가려움이 없어졌다고 치료를 중간에 멈추시면 무좀 재발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 심할 때나 손발톱 무좀과 같이 바르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될 때는 항진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에서 2년간 복용했기 때문에 약의 간 독성이 있어서 약 먹는 것을 꺼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약은 안정성이 확보되고 간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투여해도 효과가 높고 무좀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무좀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민간요법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초요법입니다. 고질적인 무좀 환자라면 한 번은 시도해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요법은 무좀 증상을 가볍게 하는 일시적인 보조요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피부 화상이나 2차 감염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무좀은 불치병이 아니지만 잘 낫지 않다 보니 무좀에 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시중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다가 낭패를 보시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식초가 무좀 치료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식초나 빙초산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심한 염증과 함께 2차 세균 감염을 일으켜서 피부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빙초산은 강한 산이기 때문에 피부의 각질층을 태워버리는 부식 효과 때문에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지만 피부에는 무좀균이 남아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게 됩니다. 적절히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지만 무좀 곰팡이는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때문에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바닥에는 무좀균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이곳을 다녀온 뒤에는 특히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이 많은 경우 신발과 양말에 땀이 차지 않도록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갈아 신고 또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예방, 무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